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남해안을 끼고 있는 전라남도와 부산광역시, 경상남도가 세계적인 해양 관광 벨트 구축을 위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섬과 갯벌, 해안 등 천혜의 바다 자원을 기반으로 함께 관광 사업을 발굴하고 남해안을 새로운 성장축으로 키우기 위해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유민호 기자입니다. 전남 진도에서 경남을 지나 부산까지 이어지는 남해안. 구불구불한 리아스식 해안으로 총 길이가 2251km에 이릅니다. 푸른 바다 위 수많은 섬은 물론 항구와 갯벌까지 풍부한 자원을 지닌 관광축입니다. 남해안을 끼고 있는 전남과 부산, 경남 3개 시도가 천혜의 바다를 기반으로 세계적인 해양 관광 벨트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시도지사들은 상생 협약을 맺고 협력 사업을 함께 발굴하고 관광 상품도 공동으로 개발하겠다는 구상입니다. 특히 새만금 개발청처럼 정부가 주도하는 남해안권 관광개발청 신설에도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공동 프로젝트, 공동 콘텐츠를 잘 이렇게 협력 사업으로 만들어서 세계인을 남해안으로 올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치열한 경쟁이 펼쳐지는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에도 공동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내년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와 하동 세계 차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도 협력할 계획입니다. 여수 엑스포가 그랬던 것처럼 지역 발전에 엄청난 계기를 가져다 줄 것이고요. 부산 엑스포의 효과가 남해안 전체로, 남부권 전체로 확산되는. 남해안을 규제와 보전의 공간으로 묶어 만들 것이 아니라 도로와 백길 등 과감한 인프라 투자를 통해 국가 성장의 축으로 인식을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세계적인 관광지로 만들어서 국가 발전의 동력으로 만들어야 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부산에서 목포까지 이렇게 섬들을 연결하는 육상의 아일랜드 하이웨이. 남해안을 끼고 도는 영호남 3개 시도가 관광벨트 구축을 통해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남해안이 국내를 넘어 세계인이 방문하고 싶은 매력적인 관광지로 떠오를 수 있을지 벌써부터 지역민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유민호입니다. 예, 2022년 한 해도 크고 작은 사건, 사고가 많았는데요. 올 한 해 전남 동부 지역에서 있었던 사건, 사고와 시민사회를 둘러싼 논란과 갈등들을 강서영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반복되는 대형 사망사고에 여수산단은 올해도 죽음의 화약고라는 오명을 벗지 못했습니다. 크고 작은 폭발과 화재 사고가 끊이지 않았던 가운데 특히 지난 2월에는 YNCC 작업장의 열교 한기가 정비 도중 폭발해 인근 작업자 8명이 죽거나 다쳤습니다. 지난달 불이 난 순천 자원순환센터는 재작년부터 매년 화재가 반복돼 온 것으로 드러나 관리 소홀이란 지적을 피할 수 없었고, 여수 웅천 흙막이 붕괴 현장은 간척지였음에도 안전평가조차 받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 도처의 안전 불감증이 심각하다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당분간 불안해서 저녁도 못 다니자. 지금 몇 번을 먹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제가. 봄과 여름부터 비가 제대로 내리지 않으면서 전남 지역은 역대급 가뭄으로 고통을 겪어야만 했고, 연말에는 조류 독감까지 확산되면서 AI로 순천만 흙두루미까지 무더기로 폐사하는 초유의 사태도 벌어졌습니다. 일본에서 유입된 흙두루미 중에 몸이 약한 종들이 폐사하고 있는 것으로 좀. 전직 지자체장과 단체장의 비리를 겨눈 수사도 주목을 받았습니다.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아온 정연복 전 광양시장이 검찰에서 혐의가 인정돼 재판에 넘겨졌고, 전 여수상공회의소 회장이 공금 10억 원을 횡령했다며 피소돼 수사를 받던 중 관세법 위반으로 기소되기도 했습니다. 또 올해 초 보조금 유용 혐의를 둘러싼 2심 판결에서 벌금형 선고를 받은 허석 전 순천시장은 얼마 전 변호사비 대납 혐의로 또다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과거 여수 돌산 소미산을 훼손한 업체가 소미산 정상에 재차 대관람차 건설을 추진하면서 지역사회에 찬반 논란이 격화되기도 했고, 해창만에서 숭어떼가 무더기로 폐사한 것을 계기로 시민들이 또다시 수상태양광 반대에 나서는 등
개발 사업을 둘러싼 논란도 적지 않은 한 해였습니다. 물고기는 다 죽었고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저것을 다 설치된다라면은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 지난 7월에는 포스코 광양제철소 협력업체 노동자들이 소송 11년 만에 대법원에서 정규직 노동자 지위를 인정받은 반면 순천에서는 계약 만료 통보를 받은 순천만 자벌드와 국가정원 노동자들이 지자체의 책임을 촉구하면서 갈등이 격화되기도 하는 등 노동계도 다사다난했습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순천 서남사 일주문이 보물로 지정됐습니다. 문화재청은 오늘 전국에 있는 사찰 일주문의 문화유산적 가치를 발굴하기 위해 50여 곳의 일주문을 조사한 결과 사찰 일주문으로는 부산 범어사 일주문에 이어 전국 두 번째로 순천 서남사 일주문을 보물로 지정 고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조계문이라고도 불리는 서남사 일주문은 처음 만들어진 기록은 확인할 수 없지만 1540년 중창됐다는 기록이 있고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때 서남사에서 유일하게 소실을 면한 건축물로 의미가 큽니다. 고흥군이 최근 우주발사체 특화지구로 확정됐습니다. 국가산단이 조성되고 우주 테마파크도 들어설 예정인데요. 내년부터 고흥군이 바빠질 전망입니다. 최우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주산업 클러스터는 대전의 연구 인재개발, 사천의 위성, 그리고 고흥의 발사체 등 세 군데 특화지구가 연계됩니다. 특히 고흥은 나로우주센터를 중심으로 2031년까지 1조 6천억 원 이상이 투입됩니다. 고흥군의 가장 큰 관심은 국가산업단지와 사이언스 컴플렉스 조성 사업입니다. 일반 산단도 없던 고흥에 도내 6번째 국가산단이 들어선다는 건 고흥군의 미래 성장 잠재력을 배가시키는 계기가 되기에 충분합니다. 국비 3,800억 원으로 나로우주센터 인근 52만 평 규모로 조성됩니다. 고흥군은 지난 10월 국토부에 제안서를 냈고 내년 1월에 최종 확정됩니다. 누리호 기술을 이전받을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등 10여 개의 우주 관련 기업은 물론 산학 융합 캠퍼스와 기업 지원 기관들이 입주하게 됩니다. 고흥군은 이와 연계해 복내면 소재지에 행안부의 인구 소멸 기금을 활용한 근로자 기숙사 건립과 국가산단 출퇴근 통근 버스 운행도 구상하고 있습니다. 전남도와 협의를 해서 협력을 해서 꼭 좋은 조건의 기업들이 올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일. 그게 이제 내년부터 저희들이 할 일이라고 봅니다. 사이언스 컴플렉스는 우주 관련 전시 체험을 골자로 한 일종의 테마파크로 고흥군 인구 증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견인차 역할이 기대되는 사업입니다. 현재 단순 전시 위주의 우주과학관이 관람객 감소 추세에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세계 우주 강국들도 투자를 아끼지 않는 분야이기 때문입니다. 최근 이를 위한 기본계획 용역비 5억 원이 내년도 부처 예산에 반영됐습니다. 고흥군은 또 앞으로 사천에 들어설 우주항공청사나 고흥센터 개소와 그 역할에도 적극 대비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좀 변방이 아닌 정말 접근성과 그다음에 인구가 늘어나는 그런 지역으로 좀 크게 변화를 해야 된다. 그런 식으로 해서 좀 고흥이 어떻게 보면 산업 구조가 좀 변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소멸 위기의 농어촌 고흥군이 인구 10만을 목표로 하는 우주 개발의 중심 도시로 성장하기 위한 힘찬 도약을 시작했습니다. MBC 뉴스 최우식입니다. 여수시가 내년 국비로 7,300억여 원을 새롭게 확보했습니다. 여수시는 지난 23일 확정된 내년 정부 예산에 여수 섬섬길 완성을 위한 화태 백야도로 건설 사업 예산 671억 원 등 올해 대비 1,197억 원이 증가한 7,301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시는 특히 내년 국비 예산에 생활 SOC 분야 예산이 대거 확보돼 여러 부문에서 시민들의 정주 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사상 유례 없는 가뭄이 계속되면서 특히 섬 주민들이 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딱히 물 구할 곳이 많지 않은 섬에선 해수 담수화 시설이 구원 투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문현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목포에서 배를 타고 1시간 30분 거리인 신안군 신이도. 섬 절반이 염전일 정도로 전국 최대 천일염 생산지로 꼽힙니다. 이곳도 올겨울 극심한 가뭄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상수는 바닥을 드러냈고
말라가는 지하수는 소금물로 변했습니다. 오래전 저희 중학교 다닐 때 1학년 때 78년도인가 그때 가뭄 말고는 지금이 최악의 가뭄 같습니다. 최근 신의도에 설치돼 시험 가동 중인 해수 담수화 시설입니다. 컨테이너 속 기계가 쉴 새 없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지하수를 퍼올려 그 안에 소금기를 제거한 듯 음영수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번 걸러지고 버려지는 물을 한 번 더 걸러줘서 보통 역삼투압 방식이 회수율이 65%인 반면에 저희는 이제 최대한 85%에서 88%까지 사용을 할 수 있게 하는 시스템을 지금 만들었습니다. 이 해수 담수화 시설은 하루 300톤의 먹는 물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넉넉지는 않지만 1,500여 명의 신의도 주민들은 식순환 고비를 넘겼습니다. 또 전국 최초로 이동식으로 만들어져 설치 기간을 단축하고 활용도를 넓혔습니다. 가장 가뭄이 심한 일단 신의면에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다가 가뭄이 해소되면 다른 도서지역으로 이동해서 재활용할 계획입니다. 최근 우리나라도 가뭄이 잦아지고 그 정도가 심해지고 있습니다. 예부터 물이 귀한 섬 지역은 가뭄 피해가 더 심할 수밖에 없는데 해수 담수화 시설이 해결사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현재 섬이 있는 전남 5개 시군 64곳에 해수 담수화 시설이 가동되고 있으며 6천여 명의 섬 주민들이 물 걱정을 덜고 있습니다. 전남도는 완도와 신안에 추가로 설치 중인 4곳을 비롯해 작은 섬을 중심으로 해수 담수화 시설을 계속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2023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해 광주 전남 지역 대학교들이 적극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광주 전남 지역 대학학교 총장협의회는 오늘 국제정원박람회 조직위원회 순천시와 업무 협약을 맺고 내년 대학 문화체험 행사의 박람회장 적극 활용과 각종 학술대회 대학생 참여 지원 등 정원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해 긴밀하게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순천시는 내년 정원박람회가 단순한 축제가 아닌 대한민국 미래도시의 도시계획 모델을 제시하는 박람회가 될 것이라며 지역 대학생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날씨와 생활정보 정리해드리는 생활포커스입니다. 이번 달 광주 전남 지역 소비자 심리지수가 3개월 만에 소폭 반등했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광주와 전남 지역 12월 소비자 심리지수는 83.5로 지난달보다 2.2포인트가 올랐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100보다 한참 밑돌아 비관적인 심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연말 각종 송년 모임으로 인해 겨울철 독감과 함께 코로나 유행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0시 기준 전남 동북권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순천이 503명으로 가장 많았고 여수 350명, 광양 165명, 고흥은 85명으로 집계됐습니다. 1월 1일부터 식품 날짜 표기가 유통기한 대신 섭취 가능 기간인 소비기한으로 바뀝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두부는 유통기한이 17일에서 소비기한 23일로 길어지고 유산균 음료는 8일, 빵류는 11일 더 늘어나게 됩니다. 오늘도 어제와 비슷한 날씨가 이어졌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당분간 7도 안팎을 보이겠고요. 내일은 아침 기온만 조금 더 떨어지겠습니다. 추위는 한풀 꺾였지만 초미세먼지로 인해 공기가 종일 탁했습니다. 내일은 구름 많은 가운데 공기질은 나아지겠습니다. 자세한 내일 지역별 기온 보시면 아침 기온은 여수가 영하 1도, 순천, 광양 영하 2도로 예상되고요. 한낮 기온은 6에서 7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내일 바다의 물결은 앞바다에서 0.5에서 최고 1m, 먼바다에서는 0.5에서 최고 2m로 일겠습니다. 여수의 만조 시간은 낮 1시 50분, 간조 시간은 아침 7시 7분입니다. 지금까지 생활포커스 송유라였습니다. 계속해서 희망 2023 나눔 캠페인에 성금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제1ENC 대표 김종휘 2천만 원. 순천시 왕조 1동 남양 휴튼 아파트 주민 1동 141만 원, 여수 해바라기 유치원 유아 학부모 교직원 1동 135만 원, 광운 선박 주식회사 100만 원, 순천시 왕조 1동 봉화 그린빌 아파트 901동에서 903동 주민 1동 70만 7,110원, 904동에서 906동 주민 1동 53만 2천 원, 순천시 남재동 15통 주민 1동 51만 원,
왕조 1동 주공아파트 2차 주민 1동 40만 원, 순천시 장천 8동 주민 1동 33만 원, 남재동 17통 주민 1동 30만 9천 원, 구례군 산동면 둔기마을 주민 1동 30만 원, 순천시 왕조 1동 주공아파트 1차 주민 1동 30만 원, 남재동 3통 성진아파트 주민 1동 26만 8천 원, 여수시 돌산읍 심원정 22만 원, 묘도동 온동마을 주민 1동 20만 원, 순천시 남재동 12통 주민 1동 20만 원, 여수시 소라면 덕양 3리 주민 1동 20만 원, 율촌면 신산 3리 주민 1동 20만 원, 여수시 충무동 통장협의회 1동 20만 원, 여수 현대건설 아파트 입주민 1동 20만 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희망 2023 나눔 캠페인은 1월 말까지 접수합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고흥에서 실종된 80대 치매 노인이 나흘 만에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고흥경찰서는 지난 25일 실종됐던 81살 여성이 나흘 만인 오늘 오전 11시쯤 자택과 2km 떨어진 고흥군 영남면의 한 마을 뒷산 풀숲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여성이 범죄에 연루됐을 가능성은 낮다며 발견 장소도 과거 여성이 어린 시절 등교하던 길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프로축구 전남 드래곤즈가 내년 시즌에 대비해 선수 영입과 재계약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전남 드래곤즈는 성남FC에서 임대 영입한 전승민 선수를 완전 영입하고 임찬울 선수와는 재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전승민 선수는 정규리그 34경기에 출전해 3득점 1도움을 기록했고 임찬울 선수는 정규리그 29경기에 출전해 5득점 5도움을 달성하며 전남의 측면 공격수로 자리매김했습니다.